예. 자, 이제 챕터 4번입니다. 4장. 보시면 기타 제한 나왔죠? 260페이지부터 해서 끝까지 이번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집할 때 그림이 조금 안쪽으로 밀려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그림 상대로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림이 좀 잘못되었어요. 자, 원래 이렇습니다. 보시면요. 이쪽이 보시면 녹지입니다. 녹지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지라는 지역이 쫙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 대지가 있다는 겁니다. 녹지에 다 포함이 되었는데 다가 아니고 녹지가 요 대지의 일부에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녹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 편에 보니까 용도 지역 말고 용도 지구에서 미간 지구라는 것이 또 대지 일부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녹지. 이 대지가 두 군데 이상의 토지에 걸칠 때 우리 건축법 규정을 적용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한다 했죠. 보시면 과반이 속하는 쪽에 어떤 대지의 종류에 어떤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녹지라는 곳에 거칠 때는 항상 각각 적용한다 이 말 나옵니다.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간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간지구. 또 보시면요. 방화지구라는 곳에 이 건축물입니다. 이럴 때는 건축물이 요 미간과 방화에 걸쳐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럴 때입니다. 자, 미간지구에 건물이 걸칠 때는 이 건물과 이 대지 전부가 다 걸치는 이 건물 때문에 미간지구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방화지구에 걸친다 할 때는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규정을 적용한다. 대지는 걸치지 않는 부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보니까요. 자, 요 상태에서는요, 이것이 그림은 이렇게 녹지와 미간이 걸쳐 있지만 실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잘못되어진 설명이고요. 건물이 녹지에만 존재한다. 건물이 녹지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가야 해당 문제가 설명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대지가 어떤 녹지와 기타 지역에 걸치면 항상 각각 대지는 항상 각각 포함이 되어진 토지에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미간지구에 걸치면 요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데 지금 건물이 미간에 안 걸칩니다. 안 걸치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지금 녹지라는 곳에만 포함되어 있어서 녹지에 관한 상만 중요하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건물의 표시가 요 선 안쪽에만 있다 해야 요 문제가 실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집할 때 요 건물 까맣게 칠한 이 건물 부분이 이 선 안쪽에 있습니다. 선 안쪽에 녹지에만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볼 때 답은 이제 2번입니다. 건축물은 녹지에만 포함되었다. 그럼 녹지만 적용받습니다. 근데 대지 보시면 녹지와 아닌 곳이 있다. 그럼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오른편에 또 2번부터 2번 문제, 기타 제한 설명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이 미간지구에 걸친다. 건축물이 미간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요, 건물과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이 설명이죠. 해서 1번 제문은 맞습니다. 자, 또 2번은요, 높이 제한 설명이네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요, 건물의 높이 제한 딱 나올 때 이렇게 하죠. 자, 가로구역, 도로로 형성이 되어진 일단의 장소가 딱 보이면 이런 가로구역들 별로 해가지고 해당 높이에 대해서 어떤 높이를 정해서 공고한다. 그러면요, 이 높이의 모든 건물들 다 제한받습니다. 해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해서 공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이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그 높이를 완화 지정도 할 수가 있다.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소가 서울특별시라든지 인천 등 광역시이면요, 시 조례에서 높이를 정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2번. 자, 보시면 2번 점은 X이죠? X입니다. 왜냐? 또 높이인데, 높이 요 범위 안에서도 건축물별로 그 높이를 다르게 차등해서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점은 X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나왔던 상이죠. 우리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주거 지역의 최소 분할 제한 면적 얼마입니까? 60제곱미터 미달 분할 금지죠. 그래서 150이 아닙니다.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 뒤에 나올 상인데, 건물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인 건물은요,
일조로 인한 높이 제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높이가 3층이 아니고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5번 가시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거지역, 특히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정북 방향 대지의 일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 방향 대지에서 높이 제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대지가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든지 북쪽 땅 주인과 합의가 되어지면요, 정남 방향에서 건물 지을 때 북쪽 방향 일조 높이 제한 할 필요가 없다. 북쪽으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정북 방향에 건축 금지하는 땅이면 정남 쪽에 건물 지을 때 높이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또 3번 문제 보시면 이런 것은 무엇이냐? 우리 방화지구란 곳에 이 방화지구란 곳에 건축물이 걸쳐 있을 때입니다.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방화지구에 건물이 걸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걸치는 건물 때문에 요 건물뿐 아니고 요 지구 전체가 전체가 다 방화지구 제한 그 방화지구는 걸치는 건물만 방화지구 제한 받습니다. 근데 이 경우를 할지라도 걸치는 요 건물이 경계선 따라서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눠 둔다라면 나머지 부분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면 자, 방화벽으로 구역을 나누어 주면 기타 건축물 전부가 아니고 이 경계 바깥쪽에 있는 부분만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1번 질문 X네요. 자, 하나의 건물이 미간지구와 기타 걸친다. 걸치는 건물이 미간지구에 걸치면 이 미간지구에 걸치는 건물뿐 아니고 이 땅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앞전 문제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맞습니다. 3번. 대지가 녹지와 기타 지역에 걸치면서 녹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친다. 여러분, 취락지구란 말 나올 때는요, 걸친다 할지라도 땅 전부가 또 땅 건물 전부가 다란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취락지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간지구 취락지구 아닙니다. 그래서 3번 X네요.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시장 군수는요, 필요할 때 가로구역의 높이를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것은요, 특별시와 광역시일 때만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에서는요, 전용과 일반 주거입니다. 상업지역 등은요, 1조 높이, 1조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요, 1조 때문에 띄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인데 1조 때문에 안 띄워도 공동주택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하죠. 동서남북 묻지 않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인접대지와 또 같은 대지 내에서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인접대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동서남북 불문하고 그 높이가, 그러니까 그 인접대지에서 띄운 거리 이 2배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1m만 띄우면 된다.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이 준주거라든지 근린상업지역은요, 4배 띄운 거리 4배. 즉 높이의 4분의 1 띄워라. 근데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요, 1조 사생활 등에 관한 높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땅 나면요, 1조 나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이제 띄우지 않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높이 제한 설명이죠. 전용과 일반 주거안에서 1조 제한이 발생을 한다. 해서 맞습니다. 다음에 또 2번 가시면 일반 상업지역 S는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높이 제한 없습니다. 일반 상업자가 중심 상업지역, 멋진 장소인데 이런 곳에서 복합용 아파트에 산다 할 때 앞에 바로 코앞에 호텔이 있어도 제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1조 사생활 보호 일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 띄우지 않고 바로 붙여서 호텔과 맞닿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항상요, 높이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지정 공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같은 구역 내에도 건축물 종류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들 아시는 사항이죠. 해서 보시면 맞고요. 5번 보시면 높이를 정할 때 심의를 거친다. 같은 말이 3번과 5번 같은 문장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5번과 6번부터 쭉 나간 것이 특별 건축과 특별 가로와 건축의 협정.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나서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특별 건축, 특별 가로 협정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올해 신설되어진 빈집 정리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에 나올 것이고요.
요 특별한 어떤 말 붙는 특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한다. 바로 서울 같은 경우에 잠실에 롯데월드의 탄생을 위해서 이런 지역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요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급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나 또는요 직권 지정합니다. 그런데 할 때 보시면 지정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없는 금지되는 대상 지역이 5개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계자접복은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구역, 접도구역, 그 다음에 보전 산지, 그 다음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지역은 정할 수 없다. 해서 계자접복은 지역은요 지정 금지된 장소다. 반드시 확인을 꼭 해두세요.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주어야 이런 특별한 건물이 나올 수 있다. 혜택이 무엇이냐? 그거 보니까요 각종 제한들을 완화하거나 또는요 적용을 하지 않거나 배제하거나 또 구역 전체의 건물들 통합해서 설계하게 된다. 통합적인 딱 나옵니다. 절대 강화란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완화, 배제 통합입니다. 완화 조항 엄청 많습니다. 많을 때는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배제 조항이 5개입니다. 요걸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특별한 건물의 탄생이 쉬워집니다. 해서 뭐냐? 두 문제 나옵니다. 조건이 공주, 요 조건이 공주 조항을 적용 안 하니까 잠실 롯데월드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뭐냐? 조경조항 적용 안 합니다. 근폐율 안 띄웁니다. 높이 제한 적용 둘 다 하지 않습니다. 대시안을 띄운다. 공지 안 띄운다. 했습니다. 자, 아파트가 나올 때 주택 건설 기준 중에 일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나올 수가 있다. 해서 조건이 공주는 적용하지 않고 아예 배제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폐율 나왔습니다. 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흔히 잘 나오는 용적률은요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자, 구역 전체에 건물이 많은데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줍니다. 뭐냐? 부미주 통합하게 해줍니다. 부설 용도의 주차장 설치 조항, 그 다음에 미술 장식, 미술 작품들, 그 다음에 부미공입니다. 부미공. 공원 설치할 때 통합해서 설계한다. 그래서 부미공원 통합 적용한다. 요 4가지 두 문자입니다. 제자접복은 부미공, 조건이 공주, 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십시오. 적용하지 않는 조항, 조건이 공주, 통합조항들, 부미공, 지정할 수 없는 장소, 계자접복은 또 기억하십시오. 자, 또 특별한 가로구역도 설정해서 또 다른 건축 제한을 또 완화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로구역. 자, 요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다 정할 수가 있는데 요 장소도 보시면 이 장소는 미관지구란 특정 용도 지구 안에만 이것이 나올 수 있고요. 요 지구 안에 있는 어떠한 도로 둘러싸여 있는 장소에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건리보문조례입니다. 건리보문조례, 요 도로 인근 옆에 붙은 장소에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문화지구란 장소 안에 있는 도로, 조례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다 해서 건리보문조례에 해당되는 그러한 도로 옆에 장소에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건축의 협정을 통해서 원래 안 되는 어떤 건축행위인데 불구하고도 서로 붙어 있는 땅 주인끼리 어떤 특별한 장소 안에서 협정을 맺어서 들고 온다면 협정대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협정 체결 보시면 인가가 필요한데 인가 신청할 때 저는 100% 찬성이 되어야 인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가는 지방시군 구청장이 인가를 해주는데 협정 체결 가능한 특별한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해서 요 지역도 요시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지주존조례, 존조례라고 하는 요 장소 내만 가능하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 결정이 되어진 장소 안에서, 그다음에 정비사업 가운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장소와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는 장소 내에서 가능하다. 또 우리가 안 배우지만요, 뉴타운 사업할 때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존치적인 요 장소 내에서 가능하다. 또 지방 조례 정한 지역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요 지역 내에서 건축물 간의 각종 어떤 협정 체결에 대해서 무엇을 통합해서 적용하게 해줍니다. 통합정이 딱 나옵니다. 요거 딱 나오면요, 조대지주 건합니다. 조대지주 건하 조항을
건물들, 땅들 통합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해서 조경 설치하는 조항과 대지 도로와의 접도 관계하고요. 지하층 설치하고 주장 설치 조항 요거 하고요. 건폐율 이거 하고요. 하수구 설치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대, 지주, 건하를 통합해서 중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나중에 협정이 싫다. 그것으로 말이 안 맞아서요. 협정을 폐지합니다. 폐지할 때 또 폐지인가를 신청하는데 이 폐지하고 할 때는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폐지인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보시면요. 빈집이 있다. 빈집 정리가 이루어진다. 빈집 정리. 그래서 보시면 1년 이상 되어도 쓰지 않고 방치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흉가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하면요. 가장 쉬운 구청장이 요거 철거하세요 등의 각종 어떤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이 있으면요. 60일 안에 명령에 따라서 철거를 하여야 합니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요. 대신 집행해서 철거하고 집행 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철거되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네 파트가 딱 나오죠. 하나 반드시 나오고 두 문자만 아시면 무조건 맞힙니다. 여러분들. 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특별 건축 설명이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소는 아주 많은 장소에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장소는 아실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지구역이다. 당연히 건물 많이 지을 때 어떤 지분 케이스로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개발, 그래서 정비구역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X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을 받으면요. 항상 건축이 심인데 30일 안에 심의 거쳐서 요 구역 지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30일입니다. 그래서 X고요. 4번 가시면 특별구역 내에서 미술 작품, 미술 장식 요 조항에 대해서는요. 통합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해서 4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했다 하여서 용도 지역에 어떤 지정이 되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 건축은요, 우리가 주상 공목지 용도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1번 접도구역 정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군사기지 안 된다. 맞습니다. 자연공원 안 된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에 개발 제한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4번 질문이 또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7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 건축안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조건이 공주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습니다. 해서 1번 조경, 2번 대지안의 공지, 또 3번에 건축물 높이 제한, 또 4번에 건폐율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용적률은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다. 해서 5번 질문이 해당이 안 되겠죠. 다음 8번 가봅니다. 자, 특별 가로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도로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1번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 2번 가니까요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또 3번 가니까 보행자 주행 도로죠. 자동차 주행이 아닙니다. 3번 질문 X네요. 문화지구 나왔습니다. 5번 조례 필요한 장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3번 딱 보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9번과 10번 건축의 협정 설명입니다. 건축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지, 주, 존, 조례. 1번에 지구단위 객구역 나왔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중앙개성과 관리사업지역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전거 촉진 사업을 할 때 존치지역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5번 가니까요. 조례에 정한 지역들 나왔습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우선 사구역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시면 특별 건축 협정을 통해서 통합해서 증가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조, 대, 지, 주, 건하 아닌 것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해서 보니까요. 1번에 대지의 조경, 2번에 접촉 관계, 3번에 지하층 설치, 4번에 주상 설치 다 나왔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라는 말은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건폐율과 하수만 포함됩니다. 해서 보시면 5번 또 X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틀리시면 안 돼요. 계좌, 접복은 조건이 공주, 부미공, 건리, 보문조, 지주, 주존, 조례, 조대, 지주, 건하 이렇게 해서 꼭 이 두 문자를 외우시면요. 절대 한 문제 쉽게 바로 눈에 띄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있고요. 다음에 챕터 5장을 가보시면 이제 이것이 앞부분에 나오면 참 좋은데 뒤에 나오네요. 각종 어떤 면적과 높이와 청수를 산정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 잡는 문제가 지금 쭉 나오죠. 이 파트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니까 중요한 사항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갑니다. 대지 면적의 산정이라고 하네요. 대지 면적, 대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대지가 경사졌다.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없죠. 수평을 조성해서 건물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수평면상을 연결한 것이 바로 대지 면적이다.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투영했습니다. 해서 요 안에서 혹시나 건축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빼버린다. 라고 합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도를 해야 된다. 접도 4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m밖에 안 된다 하면 4m를 맞춰야 돼요. 소유노비를 맞추기 위해서 각기 중심에서 1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 건축선 나오면 건축 지을 수가 없으니까 대지에서 빼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자, 또 자기 토지 일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포함이 되었다. 시설 부지 건축허가 안 납니다. 대지 빼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아시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퉁이의 위치에서 건축선 나왔다. 대지에서 제외한다.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포함이 되어진 땅에도 제외한다.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자, 3번 가니까 그런데 건축선 제외하는데 시군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4m까지 범위 내에서 따로 지정한 건축선은요 제외하지 않고 포함된다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X 포함됩니다. 대시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바로 건폐율이고 대시에 대한 용적률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기존 면적이 그러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런데 건축선 사이 제외한다. 5번 질문 다 맞는 말이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을 위해서 수평 투영을 딱 해봅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인데 수영을 딱 해보면 건물이 대지에 차지하는 가장 넓은 바깥쪽의 면적 바로 이것이 건축 면적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번 문제는 이거죠. 이건 건축인데 요 해당 1층의 벽 안쪽에 보이는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벽 안쪽이다.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벽 안쪽이다. 3층의 바닥 면적. 각 층마다 바닥이 나옵니다. 이걸 다 합한 것이 뭐다? 건물의 연 면적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건물 1층에 필로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필로티 외곽 벽이 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이 필로티 요 사이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주민들 통로로 쓴다 또는 요 건물이 공동주택 건물일 때는요 쓰임새 불문하고 전체 다 바닥에서 필로티 부분을 제외해 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고 보겠습니다. 1번. 자, 바닥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일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2번, 3번은 뭡니까? 2번, 3번은요. 지붕이 있다, 벽이 있다, 땅이 붙었다. 건물입니다. 벽이 없어요. 벽이 없죠. 이럴 때 보시면 요 바닥을 산정할 때 지붕 끝에서 1m,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가 이 건물의 바닥으로 산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 2번 질문도 맞죠? 3번 가시면 벽 안쪽에 있어야 바닥이 나오는데 벽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공간 이게 뭡니까? 발코니죠. 여기 추락 방지 뭐 있습니까? 담이 있습니다. 뭐 난간이 있죠. 샤시 창문이 있습니다. 벽이 아닙니다. 이게 벽이죠. 벽 밖에 있다고 합니다. 확장해서 거실로 쓰고 있죠. 있다 할지라도 요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장 긴 벽에서 직선거리 1.5까지는 빼준다. 빼주고 나머지 부분이 바닥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또 맞는 말이죠. 4번 가니까 필로티 부분 주차장일 때 빼준다. 근데 공동주택 건물은 쓰임새 불면 다 빼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하나요. 자, 공동주택 건물이니까 요 쓰임새 불면 다 바닥에서 공제를 해준다.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자, 우리 공동주택 건물인데 이 건물에 지상층에 설치되어져 있는 전기실, 기계실, 놀이터, 또 요 조경시설 면적 등 또 기타 생활 폐기물 시설 면적 등 다 빼준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도 나옵니다. 자, 3번 다음 문제 3번 갑니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대한 설명이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에서 덮을 수 있는 비율, 바로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다. 해서 1번 맞습니다. 용적률은 대지에 대한 면적 비율이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건폐율과 용적률의 그 최대한도는 배웠습니다. 556657 9887777 222 22422 국토계획법에 있는 그 조항을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거기 있는 그 건폐율 등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법이니까. 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완화, 강화 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4번이면 X네요. 자, 1조를 위한 높이 제한 받기도 한다. 예,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4번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설명, 기억니은 맞고요. 다음에 이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리얼 보시면 건축물 높이 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하지만 조례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화시킨다. 또 특광시는 특별시 호기시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도 X네요. 240%짜리의 용적률 적용받고요. 또 보니까요, 60%짜리의 건폐율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240, 건폐율 60짜리인 토지가 보이네요. 4층을 총할 수 없다. 아니죠. 만약에 요 대지가 100이다 라고 합니다. 할 때 건폐율 60을 다 쓰면요. 60제곱미터가 딱 나옵니다. 우리 건폐율 60제곱미터. 요것을 4개 층을 딱 올립니다. 하나, 셋, 4개 딱 올리면 60을 쓰면 4, 6, 24, 240이 딱 나와서 100분의 240%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폐율은 상한선을 다 채울 필요 없죠. 60% 상한선에서 30%만 반만 쓰겠다 하면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도 똑같은 24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청소 4층을 더 넘어서 7, 8, 5, 6, 7, 8층까지 올라갈 수 있죠. 좁게 하면 이렇게도 쫙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래서 요것만 딱 가지고는 청소 제한이 없어요. 근데 항상 보시면 이것 때문에 또 요쪽 일대의 높이 제한이랑 다른 제한 때문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두 개만 딱 보시면 이 대비하면 더 청소는 4층, 8층 또는 16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층은 추가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지은 X입니다. 리얼과 미음이 X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해설편 보시면 2번, 3번 옆에 5번이 아니고 4번에 4번 이렇게 가야 해설편에 오타가 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 참 중요하죠.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하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죠. 지하층 그때 가서 제외해준다. 또요, 지상층에 있는 주상 면적 다 제외해준다. 또 헬리포터 설치가 필요한 건물인데 경사 지붕이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에 경사 지붕 밑에 설치하는 대평관 또 빼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층과 초고층일 때 보시면 설치하는 바로 피난 안전구역도 빼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4가지 빼고 나서 나머지 5분에 보통의 주택 단지에서의 주민 공동시설은 말입니다. 용적률 완화 요청할 수 있지 처음부터 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세요. 자, 요 현재 상태인 건물에서 정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400%가 허용되는 그런 용적률이 있는 지역인데 현재 이 건물에 있는 상태에서 이까지 정축이 가능한 부분이 얼마이냐 이렇게 딱 묻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 요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용적률 나오면요. 무조건 지하는 무조건 빼고 보세요. 빼십니다. 또 필로티 부분도 무조건 빼고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빼세요. 무조건 일단 뺍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 건물 500 일단 날립니다. 지하. 필로티 날립니다. 그러면 2, 3, 4층에 있는 5, 35, 1500제곱미터가 현재 건물에 이것이 용적률 할 때 연면적에 잡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시 면적이 1000이니까 현재 이 건물은요, 용적률이 현재 얼마냐 하니까 150%짜리의 용적률을 가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400가지의 정축 가능하다. 얼마입니까? 250%의 정축이 가능해집니다. 대지 1000에 250. 얼마 됩니까? 2500의 정축이 가능해진다. 답은 3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7번을 또 가볼까요? 계속 이어서 나와 있죠. 건폐율은 대지에 대한 건축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아니죠.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1번 말 X네요. 또 2번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이 포함되지 않는다. 예, 맞는 말 되겠습니다. 2번 맞네요. 자, 3번 가니까 건축법에서는 말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폐율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도 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자, 보시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동 이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각각 연면적 이렇게 얘기를 따로 풀이해서 볼 수 있지만 전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잡을 때는요, 이것을 합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용적률 합쳐가지고 다 평가를 딱 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인 것이죠.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을 할 때 우리가 60, 150, 150, 260
분할 제한 면적, 미달 분할 금지. 이거 말고도 기타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어떤 간접적 제한 때문에도 분할 제한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할 제한이 분할 건폐율에 못 미치게 분할도 안 된다. 가능하다. 못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8번 가보시면 이제 건물의 청수와 높이 등에 관한 산정이 쭉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건물의 청수죠. 자, 청수와 높이가 딱 나오면 청하면요. 청이 애매하다. 그러면 4m마다 한 개 청이다. 또요. 청 건물이 부분마다 청수가 다르다 하면 가장 많은 청수가 전체 건물 청수로 보고 애매할 때는요. 4m마다 한 개 청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 높이 하면요. 높이. 건물 지표면부터 높이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표부터 옥상 상단까지가 건물의 높이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요. 그런데 필로티 부분도 높이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지만 건물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건축 규제에 적용할 때는요. 필로티 부분들을 공제하고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우리 옥상에 보시면 승강기 실탑, 계단 실탑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 말입니다. 면적은 다 제외해줍니다. 면적은 없는 걸로 봐요. 봅니다. 근데 요것들의 청수입니다. 높이입니다. 높이. 자, 청수와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딱 되어집니다. 높이도 딱 보니까 아주 높네요. 13m까지 딱 나옵니다. 자, 요것도 딱 이까지의 높이가 이제 22m이다. 또 요 제일 상층부에 딱 보니까 상층부가 이제 6층입니다. 6층. 이럴 때 이 건물이 요거 두 개 층을 더해서 8층이 될 것이냐, 높이가 보니까 36이 될 것이냐, 이렇게 의구심이 딱 생깁니다. 이럴 때는요, 요 건물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을 시켜본다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서 가장 넓은 건축 면적이 이렇게 딱 보일 것이고,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건물의 가장 바깥쪽의 면적, 건축 면적이 딱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탑의 넓이가 딱 보일 것입니다. 탑이 딱 보입니다. 근데 탑 면적이 건축 면적과 비교해서 8분의 1 이하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청수는요, 몽땅 전부 다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높이는요, 12m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높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탑 넓이가 10이 나왔는데 건축이 100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10분의 1 되겠습니다. 10분의 1. 8분의 작습니다. 작을 때는요, 청수는 몽땅 공제해서 계속 6층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높이는요, 14에서 11을 빼고 2m만 높이에 딱 더해서 24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해당 높이와 청수에 관한 쟁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딱 보시면 건축물 1층이 차량 주차 준용 필로티일 때 바닥에서 제외해준다 해서 1번 맞네요. 2번 가시면 건물 내부에 폭청식 등의 다락이 있다고 합니다. 다락. 이 다락의 높이일 때는요, 높이가 1.5m까지 이하이면 바닥에서 제외해주고, 또 경사진 지붕이면 1.8까지 높이일 때 제외해준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2m이면 바닥에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3번 가시면 피난 안전구역 다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한다. 맞습니다. 청이 애매할 때는요, 한계청 3m라 본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요, 1.5m 요 길이를 넘는 부분은 바닥에 산입된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1.5를 빼고 나머지만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문제. 청수와 높이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 면적 할 때 보시면요, 이 건물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이 벽돌이 차지하고 있는 요 넓이가 바로 이 대지에서의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요 건물이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더라. 이것도 위에서 바라보면요, 요 벽은 안 보이고 지붕 전체가 다 건물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도 보시면 여기 다가 아니고요, 기본 1m는 다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요 건물이 한옥 건물일 때는 2m, 또 축사이면 3m, 또요, 사찰 들이면 4m까지 공제를 해준다 하는 부분이 다 보이시죠? 해서 1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자, 3번 했었죠? 3번 승강기타 계단실 탑 등이 있을 때 보니까 요것들이 8분의 1 이하가 될 때 청수에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6분의 1이 아닙니다. 근데 요 해당 건물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아파트 등인데
전용 85 이하이면 8분의 1까지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6분의 1까지 해서 3번지면 일단 그런 말이 안 보이면 8분의 1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바닥 면적은 각 층별로 이렇게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있을 때 높이 치환할 때는 필로티 청고를 빼준다 했었죠. 5번지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는 요 문제의 응용입니다. 응용. 해서 보시면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하층 전체가 층이 애매한 건물로서 자, 보니까 지상층이 층이 애매한 건물로서 건물 건축 건축 면적이 전체가 다 1000제곱미터인데 이 중에서 건물 600제곱미터와 어딥니까? 건축물의 600제곱미터이며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높이가 보니까 전체가 600제곱미터인데 300에 해당되는 부분은 높이가 12m요. 그 다음에요. 또 나머지 30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높이가 16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층이냐 물을 때 층이 애매하면 4m마다 한 개 층 곱하기 4, 3심이 3층이 됩니다. 4, 4심요 4층이 됩니다. 층의 부분마다 높이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4층이 전체 허물 층수로 된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또 빼낼 수가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11번을 보십니다. 11번. 다음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이냐? 자, 여러분들 용적률이란 말 딱 나오면 무조건 지하 빼세요. 용적률이란 말 딱 나왔다. 용적률 이 말 딱 나오면 무조건 지하는 무조건 빼고 봅니다. 지하는 빼세요. 무조건요. 필로티 부분도 무조건 일단 빼고 보세요. 그러면 얼추 나옵니다. 자, 요 건물 얼마냐? 지하 2층, 1층은 필요 없습니다. 1층 필로티 전부네요. 전부에 필요 없네요. 그럼 다 빼고 나면 지상 2, 3, 4, 5, 6, 7만 남죠. 각 층이 800이네요. 86, 48. 현재 건물 4,8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우리가 산정을 해버리고 대지가 2,000이다. 이 건물의 현재 용적률 곱해보십시오. 해당 240% 간단하게 이렇게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용적률 딱 나오면 지하층 무조건 제외, 필로티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만 가지고 연면적 산정한다. 또 거기서 잘 봐서 뺄 것 더 빼주고 더 할 것도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카운트를 따라가십시오. 자, 12번을 가봅니다. 대지 면적이 160짜리인 대지에 건축이 되어져 있는 자, 각 층 바닥이 똑같은 지하 1층, 3층까지 있네요. 지하 1층은 빼고 지상 1, 2, 3층까지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현재 건축물이 평지붕이고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150%라고 합니다. 해요. 이때 이 건물의 각 층 바닥은 얼마냐 묻습니다. 그래서 150이 나오려면요. 요것에 1.5배 해서 160 플러스 또 1. 그다음에 이것도 반이니까 80. 이렇게 딱 붙이면요. 240이 딱 나와야 됩니다. 160분의 240이 딱 되어야 150%가 곱하기 100% 딱 했을 때 150%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맞죠? 지우고 4, 4, 16, 4, 6, 24. 2는 4, 2, 3은 6 하니까 150 딱 나오죠. 그러면요. 이것이 200, 각층 바닥이 똑같아. 라고 합니다. 이걸 240을 맞춰야 돼요. 그럼 3, 8, 24. 3, 8, 24가 되어야 240이 딱 나옵니다. 각층 바닥 80이 된다. 80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도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바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일단 다 찍을 거 다 찍고 나서 마지막에 풀어봐야 실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푸시면 풀 수 있어. 4분 걸린다. 푸시면 안 되는 문제군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과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 찍을 거 찍고 난 다음에 천천히 푸시면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 앞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이거 안 된다 라고 하시네요. 자, 12번 문제 한번 봅니다. 12번.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요 위에 각 층 바닥이 동일한 3층짜리와 지하 1층이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은 일단 뺍니다. 빼고 나서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 현재 이 건물이 150%짜리의 현재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대지가 160제곱미터인데, 이제 이것이 150%가 나왔다. 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 240이 되어야 150이 실제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160에 1.5배, 240 아닙니까? 그러면 각 창바닥이 똑같은데, 요거 4개를 나눠봐. 3, 8, 24. 38, 38, 38, 38. 3개청 38, 24 해야 240이 딱 나옵니다. 각 창바닥이 다 80이란 말이에요. 80. 간단하게 80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으십니다. 이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을 또 보세요. 자, 현재 대지가 1000짜리인 대지에 다음에 건축물이 있다. 이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요 건물이 얼마이냐? 자, 보니까 대지가 1000입니다. 대지가 1000. 대지가 1000입니다. 일단 용적률 하면 지하층은 무조건 빼버리세요. 그래서 지하층은 뺍니다. 지하를 빼버려요. 무조건요. 용적률 하면 지하층은 뺍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첫 번째 지하 2개 층은 다 빼야 됩니다.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건물이 지하 2층이며 지상 5층이다. 지하 2층은 일단 다 빼버립니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500인데 지하층을 포함해서 각 층마다 480은 똑같다. 합니다. 다층이다. 일단 지상 5층까지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고요. 지하 2개 층이 있는 건물인데 각 층마다 다 각 층이 똑같이 보면 이제 480짜리라고 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요. 한다. 그 다음에 지상 5개층은 전부 다 업무실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요. 한다. 라고 합니다. 현재 이 건물에 보시면 대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자, 요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냐 묻죠. 그러면 용적률 하면 다 지하층은 무조건 빼세요. 자, 빼고 나서 1000분의 요 480 곱하기 5 해보세요. 0, 5, 8, 40, 5, 4, 20, 2400입니다. 곱하기 100%로 일단 해버리면 간단하죠? 240%짜리의 용적률 가진 건물이다.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14번 갑니다. 건물이 1번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평균이 아니고 가장 많은 층수가 건물 층수로 본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4번에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15번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되어진 각종 어떤 기계실, 전기실 다 제외해준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에. 용적률 산정할 때 지상층의 주상은 제외해준다. 포함하여 제외한다. 이온 X네요. 그 다음에 대가신감 건물의 부분마다 청수가 다르다. 할 때 가장 많은 청수다.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 마감 재료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외한다. 해서 리얼 X입니다. 틀린 것은 리얼과 니은과 리얼,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나올 상이고요. 그래서 16번 문제, 16번 문제. 16번 문제도요, 답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이 당시에 이 문제가 나올 때에는요, 이 문제가 나올 출제될 당시에는 공동주택에서의 주민 공동시설 다 용적할 때 제외해줬어요. 지금은 제외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답이 5번인데 지금은 답이 4번으로 그 법령이 바뀌어서 그 당시는 답이 5번이지만 지금 답이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깁니다. 보세요. 요 건물이 다락이 있고요. 여기 꿀뚝이 있는 이런 건물이 쫙 있습니다. 딱 있어요. 이러한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보니까 2개 층이 있고 또 다시 밑에 보니까요. 필로티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쫙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쪽은 주민 공동생활시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이쪽은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2100제곱미터가 있고 3100이 있고 다락도 50이 있는데 이 다락 높이가 보니까 1.7m라고 합니다. 이건 꿀뚝이 되겠어. 꿀뚝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꿀뚝 면적 다 이 바닥에서 공제를 합니다. 하고요. 다락 높이가 층간에 이 다락이 있으면요. 이 다락 높이가 1.5m입니다. 하지만 경사 제곱미터는 1.8m라고 했어요. 1.7이죠. 요것도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시고 필로티 다 제외합니다. 일단 배고요. 그럼 그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 보시면 이 공동생활 시설이 이제 40, 그다음에 100배 해서 현재 이 건물요 연면적이 240으로 산정해서 대지 면적이 보니까 100이죠. 대지가 얼마입니까? 대지가 200이네요. 200입니다. 대지가 200이고 현재 이 건물이 240짜리 면적 곱하기 100% 딱 해보니까요.
이거 120%짜리의 용적률, 아니요, 120%짜리입니다. 120%짜리인데, 해당 지역이 용적률이 200%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80%의 추가 정축이 가능이 됩니다. 정축. 그래서 보시면, 대지가 200인데 80%의 정축, 이 86, 160제곱미터의 추가 정축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요, 답이 4번 됩니다. 주민 공동생활시설이 용적할 때 MT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나중에 이 파트는요, 용적률 완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어려운 상황에 포함되는데, 그건 알 필요 없고요. 그냥 포함된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40입니다. 200분의 240. 그러니까 120%짜리 건물인데, 요 건물에 대해서 추가 정축 가능하신 80%인데, 286에서 답은 1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칙편에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은 상인데, 간단해 볼까요? 자, 1번 건축분쟁위원회의 설명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1번 넘어가시고 2번은요. 조정과 재정처치죠. 조정과 재정처치, 조정 건축분쟁 요것은 말입니다. 중앙에 있는 국토교통부가 주는 중앙 어떤 건축에만 있습니다. 신청할 때 조정과 재정이 있다. 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정은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 신청하면 60일 내에 절차 완료한다. 이것은 120일 내에 완료한다. 조정안을 보내주면 이건 15일날 수락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요, 60일 내에 정식 소송 제기가 있어야 된다. 없을 때, 수락할 때, 제기하지 아니할 때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또 맞습니다. 4번을 보시면 합의지 재판상 화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은 이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은요, 벌금 부과 못합니다. 벌금은요, 형사 고발 통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이것은 행정증이 부과를 못하는 처분이겠죠. 해서 넘어가시고 마지막입니다. 이행강제금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할 겁니다. 항상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미리 경고한다, 계고를 합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넘어가시고 3번 가시면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또요 높이 제한 위반과 그다음에 조경 위반과 사용 승인 받지 아니한 건물을 들은요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 또 부과 횟수도 5회까지 이렇게 경감해 줍니다. 합니다. 근데 또 상습 위반이나 또 영리 목적 위반은요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3번 좀 맞고요. 자, 보시면 4번에 벌금은 따로 부과하는 것이고 법위반 때문에 이행 강제금도 또 따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까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4번 질문 부과할 수 없다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걸 부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했다 할지라도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끝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